많은 분들이 진짜로 걱정하는 부분은 과거의 보조약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언젠가 그 약이 더 이상 예전처럼 안심되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지민입니다. 남성 성기능의학과 호르몬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후 흔히 나타나는 신체 변화를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최근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 하나를 느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아침이 지나치게 조용해졌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잠에서 깨어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만 예전에는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며 나답다는 느낌을 전해주던 익숙한 신호가 더 이상 몸에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수많은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저는 조용한 아침이 오직 나이와만 관련된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혈관계의 흐름이 느려지고 혈관 탄력이 감소하며 장기로 혈액을 보내는 능력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흐름이 약해지면 아침의 변화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력, 정신적 선명함, 수면의 질, 그리고 하루 동안의 상쾌한 느낌까지 점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그저 조용히 받아들여야 할 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알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제는 혈관 건강을 돌보고 호르몬 균형을 살피며 생활 습관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를 느끼면 많은 남성분들이 먼저 보조약을 찾습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누구나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현장에서 자주 목격한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던 약을 효과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점점 늘리다 보면 몸은 오히려 더 빠르게 악순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속 시간은 짧아지고 용량은 높아져야 하며 자신감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일부 분들은 두통, 어지럼, 메스꺼움, 얼굴 홍조, 속 불편감, 가려움, 시야 흐림 같은 원치 않는 반응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도 의학적 치료에서 약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스위치를 켜듯 즉각적으로 작동하는 해결책만 기대하고 혈관과 호르몬이라는 기본 토대를 놓쳐버리면 지속 가능한 변화를 얻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겉보기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몸이 뚜렷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자연식품을 꾸준히 씹어 먹기 시작했을 뿐인데도 혈관이 깨어난 듯 반응하고 아침의 상쾌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돌아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연식품은 몸이 질산화질소, 즉 니트리곡사이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돕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환경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아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지 한 가지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돌보는데 함께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연식품 7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혈관, 호르몬, 그리고 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저는 섭취 방법, 권장량, 적절한 시간대, 그리고 안전을 위한 주의점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 내용이 건강 정보로서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내용은 건강에 대한 보조 정보이며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가 있거나 항응고제,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 또는 여러 기저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서두르거나 정확한 기준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가볍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왜 약이 아니라 식품일까요? 약은 빠른 변화를 만들 수 있지만 속도가 곧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복이란 혈관 상태가 좋아지고 수면이 깊어지며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생성되고 몸속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은 일정 기간 의지하는 목발과 같고 생활 습관과 영양 관리가 진짜 다리와 같습니다. 목발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멀리 가려면 결국 다리를 다시 단련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첫 번째 식품은 아몬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몬드를 단순한 간식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혈관 건강과 호르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전통적인 이야기에서도 아몬드는 기력을 돋고 건강 유지에 좋은 식재료로 자주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제외하고 현대 영양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몬드의 장점은 아르기닌, 마그네슘,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질산화질소, 즉 니트리곡사이드 생성 과정에 관여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 흐름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일부 보조제들이 목표로 하는 기전과도 비슷하지만 식품은 일반적으로 작용이 완만하고 적정량을 지키면 불편한 반응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들이 3주 동안 매일 약 20g의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활력에 대한 주관적 느낌, 정자질, 성욕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되었다는 표현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신체 상태가 다르고 연구 결과에는 항상 조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점은 있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방법보다 단순한 습관의 지속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몬드를 섭취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통아몬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약 15에서 20알 정도를 아침이나 점심 전에 드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식사 후에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신선하고 껍질이 온전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으며 지나치게 가공된 제품은 영양 손실이 크고 불필요한 나트륨이나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만났던 인천의 68세 남성 한 분은 아몬드를 한 달 정도 꾸준히 섭취한 뒤 전반적인 상쾌함이 나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부분은 특정 기능 하나의 변화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흑마늘입니다. 흑마늘은 마늘을 일정 기간 자연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색이 검게 변하고 맛은 더 부드러워지며 매운 자극은 줄어듭니다. 발효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는데 특히 알릴시스테인이라는 화합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 반응을 낮추고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혈관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자주 언급됩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흑마늘의 혈류 지원 효과가 생마늘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하며 때로는 약 10배라는 수치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과장 없이 현실적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흑마늘은 혈관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이지 시간이 필요한 몸의 즉각적인 만능 해결책처럼 기대했다가 실망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 식품은 몸의 회복 리듬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작용하는 편입니다. 흑마늘은 보통 저녁 시간에 섭취하기 좋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과 재정비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들이 매일 밤 흑마늘 한 쪽 정도를 섭취했을 때 4주 후 아침 발기 관련 지표가 최대 24%까지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수치는 관심을 끌 수 있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고 흡연을 계속하며 신체 활동이 적은 생활을 유지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기대만큼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흑마늘은 조용히 돕는 조력자처럼 몸에 유리한 환경이 갖춰졌을 때 더 잘 작용합니다. 섭취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 흑마늘 한 쪽을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캡슐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에도 식후 복용이 권장됩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약 30에서 40일 정도 자연 발효된 것을 우선 고려하고 쪽이 부드럽고 단맛이 깔끔하며 과도한 신맛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보조약의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며 불안이 커졌을 때 흑마늘 섭취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약 3주간 꾸준히 먹고 동시에 잠드는 시간을 앞당기자 아침의 느낌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최근 활력이 좋아 보인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랑이 아니라 몸이 적절한 조건을 갖추면 회복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식품은 다크 초콜릿입니다. 단,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달콤한 밀크 초콜릿은 설탕과 우유 함량이 높아 대사 측면의 이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카카오에는 폴리페놀, 특히 플라바놀 계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내피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자주 언급됩니다. 또한 카카오는 기분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신체 반응 역시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들이 2주 동안 매일 다크 초콜릿 약 20g을 섭취했을 때 혈관 확장 능력이 17% 증가했고 각성 관련 반응도 더 뚜렷해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섭취량은 하루에 작은 조각 2-3개 정도를 식후 디저트나 가벼운 간식으로 드시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라벨을 확인해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지 살펴보고 당 함량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혈관 건강을 목표로 한다면 밀크 초콜릿은 가급적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60대 중반의 한 남성은 다크 초콜릿을 식단에 포함한 뒤 아침 컨디션이 한층 안정적으로 느껴졌고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하니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당뇨가 있거나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식품은 토마토, 그중에서도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는 크기는 작지만 라이코펜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전립선 건강 보호와 산화로 인한 혈관 손상 완화와 관련해 자주 언급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과 배뇨 기능이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은 일상적인 편안함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페인 나바라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5번 이상 토마토를 섭취한 남성 그룹에서 동맥경화 위험이 약 30% 낮았고 전립선 관련 기능도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상에서는 하루에 방울토마토 약 10개를 생과일처럼 드시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여기서 작은 팁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를 살짝 익혔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며 특히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이용률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몇 주간 꾸준히 섭취한 뒤 소변이 한결 편해졌다거나 아랫배에 묵직한 느낌이 줄었다는 생활 속 변화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작아 보여도 의미 있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은 호두입니다. 흔히 두뇌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 건강 측면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 셀레늄, 아르기닌을 포함하고 있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안정, 정자질, 호르몬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 상태가 안정되고 염증이 줄며 항산화 환경이 개선되면 몸은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UCLA의 한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들이 일정 기간 매일 호두를 충분히 섭취했을 때 정자 운동성이 최대 42%까지 향상되었고 평가지표에서 성욕 관련 점수도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연구에 사용된 양은 일상적으로는 다소 많을 수 있어 모든 분들께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권합니다. 하루에 호두 4알 정도를 아침 식후에 드시거나 원하시면 소량의 꿀과 함께 섭취하셔도 됩니다. 구매할 때는 껍질이 있는 호두를 선택하는 것이 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손질된 제품을 구입했다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 산화를 줄이도록 하세요. 이런 세부 관리가 영양 품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식품은 호박씨입니다. 익숙한 식품이지만 아연,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남성 건강에 잘 맞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 과정과 건강한 정자 형성에 관여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피로감, 성욕 저하, 전반적인 활력 감소를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호박씨를 먹는다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몸이 부족한 상태라면 꾸준한 보충이 기초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매일 한 줌 정도, 즉 약 30알의 호박씨를 섭취했을 때 발기 기능 평가 점수가 19%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았고 기름에 과도하게 볶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로 간식처럼 드셔도 되고 요거트나 샐러드에 뿌려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또는 곱게 갈아 우유나 곡물가루와 섞어 간편하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질환이 있거나 미네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아연과 마그네슘 역시 적정량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식품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 함량이 높아 흔히 슈퍼푸드로 불리며 혈관 기능 지원, 염증 완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령 남성 건강을 이야기할 때 항산화의 중요성은 자주 강조됩니다. 항산화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미세한 손상을 줄여 몸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실제적인 과정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자주 섭취하는 남성은 발기부전 위험이 약 14% 낮았고 정자 DNA 손상 비율도 최대 26%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작은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 블루베리를 드셔도 좋고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 제품도 영양 성분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편입니다. 블루베리는 아침에 지나치게 공복이 아닐 때 드시거나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섭취해도 좋습니다. 다만 설탕이 첨가된 건조 블루베리는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70대 초반의 한 분은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뒤 전립선 부위의 불편감이 눈에 띄게 줄었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몸이 올바른 방향으로 관리될 때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식품들이 마법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열쇠 여러 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쇠 하나로 문 하나는 열 수 있지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더 튼튼한 기반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단만 바꾸고 생활 습관을 그대로 둔다면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66세 김세연 씨를 상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아몬드와 토마토를 거의 매일 빠짐없이 섭취했지만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해 실망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수면이 매우 불규칙했고 신체 활동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매일 30분 걷기와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시작했는데 불과 3주 만에 몸 상태가 분명히 달라졌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영양뿐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도 함께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식단과 함께 반드시 실천하시길 권하는 3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부수적인 요소로 여기지만 남성 호르몬 균형에 있어 수면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생성은 깊은 수면 단계에서 활발해지며 특히 밤 늦은 시간부터 새벽 사이에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밤 11시 이후까지 자주 깨어있는 생활을 지속하면 아무리 좋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정적인 호르몬 리듬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는 밤 10시 30분경에는 취침 준비를 마치고 11시 이전에 잠들 수 있도록 권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 6시간 이상의 깊은 수면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만으로도 몇 주 뒤 아침 에너지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강도 높은 운동을 할 필요도 없고 운동선수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 개선에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걷는다면 몸이 이완되고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져 잠들기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 외에도 가벼운 자전거 타기, 수영, 태극권 같은 운동은 나이에 비해 부담이 적고 무릎과 척추에 무리가 덜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간단한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운동을 여성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남성에게도 골반저 근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위가 강화되면 배뇨 조절이 좋아지고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근육을 몇 초간 조였다가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5초간 수축하고 5초간 이완하는 것을 한 사이클로 하여 한 번에 10에서 15회 반복하고 하루 2, 3회 실시하면 됩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혹은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할 수 있어 특별한 도구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한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50세를 넘긴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가족과 일, 그리고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생활합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 호르몬은 테스토테론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코르티솔이 과도하면 몸은 안정적인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혈관도 쉽게 긴장합니다. 그렇다고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 10분 정도 깊은 호흡을 하거나 가벼운 명상, 산책, 혹은 배우자와 편안히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걸 평범한 하루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그래서 실천하기 쉬운 하루 일정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아몬드 한 줌과 블루베리 몇 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볍지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원입니다. 점심에는 방울토마토 샐러드에 닭가슴살을 곁들이면 부담 없는 선택이 되며 단백질과 라이코펜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 허기가 느껴지면 다크 초콜릿 2조각과 호박씨를 소량 드셔보세요. 저녁은 채소 중심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흑마늘 몇 쪽과 호두 서너 알을 더하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가볍게 걷고 밤 10시 30분쯤부터는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 사용을 줄이면서 수면 준비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 리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양과 생체 리듬이 함께 맞물리면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잘 지키고 운동을 해도 노력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좋은 음식을 더하는 것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상당수가 혈관 벽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지구력이 감소하며 몸의 회복력도 약해집니다. 오랫동안 흡연한 분들 중에는 지금 끊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금연 후 약 2주만 지나도 혈압이 개선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폐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낮아지며 일부 자료에서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당장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흡연량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한계비를 미루는 작은 실천도 혈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도한 음주 역시 주의해야 할 요소입니다. 소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작고 많은 음주는 간에 부담을 주고 호르몬 균형을 흔들며 신경계 반응도 둔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일시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지속적인 개선은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3잔을 마셨다면 한 잔으로 줄이고 이후에는 물이나 허브차로 서서히 대체해 보십시오. 술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환경 자극이 줄어들면 유혹도 함께 줄어듭니다. 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50세 이후 많은 남성들이 TV 시청이나 휴대폰 사용, 온라인 활동 등으로 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깊은 수면이 자주 끊기고 테스토테론이 정상적인 리듬으로 분비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 피로가 심해지고 의욕이 떨어지며 신체 반응도 둔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일정한 수면 준비 습관, 즉 수면 의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전자기기를 끄고 조명을 낮추며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몇 페이지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습관을 약 2주 정도 이어가면 몸은 새로운 수면 리듬에 점차 적응하게 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또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방해 요소입니다. 일부 남성분들은 일을 그만두었음에도 계속 걱정이 이어지고 여러 생각 때문에 잠들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남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어려운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10분 정도 천천히 깊게 호흡하거나 공원을 걸으며 몸을 움직이거나 배우자 또는 친구와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쌓인 억눌림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요소는 운동 부족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혈액이 다리와 골반 주변에 정체되기 쉬워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이런 생활 습관이 굳어졌다면 4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도록 알람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몇 걸음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혈관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식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목록으로 외우기보다는 건강 여정을 함께하는 7명의 동반자처럼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몬드는 혈관 이완을 돕고 산화질소 생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흑마늘은 항산화 작용을 지원하고 휴식 시간 동안 혈관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혈관 탄력과 안정된 기분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라이코펜을 제공해 전립선과 혈관 건강을 뒷받침합니다. 호두는 오메가-3, 셀레늄, 아르기닌을 포함해 신진대사 기반을 돕습니다. 호박씨에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호르몬 균형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여 염증 완화와 세포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7가지를 한 번에 모두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아몬드 한 줌으로 출발해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흑마늘 한쪽을 더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늘 오후 간식을 호박씨 몇 알과 다크 초콜릿 한 조각으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이 매일 반복되면 시간이 지나며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특정 증상 하나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감과 자신감이 함께 회복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60세가 넘은 많은 남성분들을 지켜보며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변화가 빠르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꾸준히 실천했을 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감을 잃었거나 예전 같지 않은 아침을 느끼더라도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향으로 무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의 불편함 속에 머무를 수도 있고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음으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 건강한 몸, 더 안정된 생활 리듬,
더 기대되는 아침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적용하기 좋은 정보를 통해 중년 이후 남성 건강 전반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과학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방법을 50세 이상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꾸준히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김지민입니다. 오늘 밤 깊은 잠을 이루시고 한결 가벼운 몸으로 내일 아침 어제보다 더 건강하다고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